우리가 이제 태내에서 조직이 발생될 때 이렇게 작은 게 점점 커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좌하고 우가 이렇게 와서 쫙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입천장과 입술이 그런 건데 이렇게 쫙 고통의 경우는 와서 딱 만나지만 때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못 만나서 갈라진 틈이 생길 때 그걸 우리가 열이라 그러고 입술에 생기면 구순열, 입천장에 생기면 그걸 우리가 구개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구순구개열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유전적인 경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을 크게 보고 이제 어머니의 어떤 약물, 질병, 어떤 방사선 피폭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흡연, 거기엔 간접 흡연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구센구개열을 치료를 하게 될 때는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입술이 벌어졌으니까 그 벌어진 입술을 이제 모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첫 치료고 그거는 이제 출생 후 한 보통 3개월 정도 그때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구순열 수술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화살표가 있어서 그렇지 언뜻 보면 거의 모를 정도로 아주 이제 수술이 잘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술 수술이 끝났으면은 이제 그 다음 수술은 이제 입천장이 갈라진 경우는 입천장을 이렇게 모아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보통 출생 후 한 1년 반, 그러니까 한 18개월 정도, 그 18개월 전후로 해가지고 입천장을 이렇게 막아주는, 입천장 열을 닫아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9개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왼쪽 위에 이 사진이 보면은 흉터가 제일 크지요.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들은 사실 이 정도면 수술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이 왼쪽 두 개는 이제 좀 흉터가 좀 크죠. 그렇지만 흉터가 크다고 꼭 수술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 열이 컸다면은 애초부터 열이 컸다면은 흉터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흉터는 앞으로 장치가 이어질 교정치료에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성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9개월 수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8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이제 9개월 수술이 끝나면은 교정 치료를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술 수술과 입천장 수술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하는 수술이 이제 이가 나오는 자리, 그리고 치조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열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있다면은 그 부분에 이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뼈를 이식하는 치조골 이식술, 그런 술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한 8살에서 10살 이제 그 정도 하게 되는데 8살 이전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열 부위에 뼈를 채워줌으로써 갈라진 틈을 연결시켜주는 기능도 하고 그 갈라지면 거기 이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뼈를 이식함으로써 이가 나올 수 있는 뼈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갈라진 걸 우리가 치조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 이가 나올 수가 없고 또 거기가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뼈를 이식을 해가지고 좌측과 우측의 갈라진 틈을 연결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이가 나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치조골 이식술을 하기 전에 이 무너진 아치, 쭈그러든 아치를 벌려주는 사전 치료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뼈 이식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술들과 함께 이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구순구개열이 있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이라고 하면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이런 게 정상인데 보통의 이제 구순구개열 아동은 이게 이제 거꾸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거꾸로 물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연령도 관계 없고요. 보통 그래서 6살, 7살 그 정도에도 이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두 가지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건 이제 얼굴에 쓰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되고요. 이거는 하루 종일 쓰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잘 때도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고 또 입안에 장치가 또 들어가게 되죠. 이때 아까 보신 얼굴 장치와 더불어서 이제 입안의 장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얼굴 장치는 꼈다 뺐다 하지만 이것은 꼈다 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붙어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물린 거 우리가 이제 해결이 됐으면은 이 당시에는 아직도 이제 애기가 많죠. 유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교정을 할 수는 없고 구순 9개월의 경우에 덧니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덧니의 교정 치료는 한 5학년, 6학년 이제 그 정도에 시행하게 되고요. 그 치료는 보통의 이제 덧니 교정 치료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개월 환자의 덧니를 치료하는 교정 치료인데 언뜻 보면은 9개월이 없는 환자의 교정 치료와 크게 다르게 보일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9개월 환자들은 조직 반응이 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제 구순 9개월을 입술 수술하고 이천장 수술하고 치조 수술하고 거꾸로 물게 해결하고 또 덧니도 해결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턱의 성장이 이 이천장 수술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거꾸로 물리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성장이 다 큰 후에 다 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죠. 그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양악 수술 그런 거를 하게 되겠죠.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은 또 교정을 이제 좀 유감스럽지만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턱이 성장이 안 돼서 앞니를 보시면 거꾸로 물리게 됐죠. 턱에 나온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심하다면 수술을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악 수술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는데 딱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얼굴선이 수술 전과 수술 후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술도 하고 교정도 하고 치료가 다 끝났는데 이 열 부위에는 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열 부위에 보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철 치료는 성장이 다 끝나고 20세가 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철 치료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모든 구순 9개월 치료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구순 9개월 또 치조율로 인해서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 이와 같이 교정을 통해서 그 없어진 공간에 없는 치아를 이제 공간을 메꿀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이와 같이 이제 결손인 채로 끝나게 되면은 저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이 다 끝난 후에 보통 20세 정도가 되겠죠. 그때 거기다 임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로 보철 치료를 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구순 9개월 치료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순 9개월 치료는 신생아 때부터 20세까지 한 20년에 걸쳐 치료하게 되는데 그래서 산부인과, 소아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또 언어치료실, 구강외과, 교정과 이렇게 여러 개 과가 협진을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 그 20년 기간 중에 가장 환자와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상의를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과가 바로 교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나 혹시 자제분 중에 구순 9개월 환자가 있다면 이제 빨리 수술을 받으시고 한 3세나 4세 정도 될 때부터 좋은 교정과를 찾으셔서 상담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치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